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흐리고 또 네. 증시도 흐렸던 오늘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상승이 다 끝난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증시에 대해서부터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반등 나올지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해답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뭘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나스닥, 미국의 증시 상황을 먼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증시가 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증시가 약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나스닥의 흐름이 미국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국내 증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려면 나스닥의 반등, 미국의 반등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을 일단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투자에서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특정한 패턴을 통해서 국내의 현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나스닥은 과거부터 특정한 지표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반등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발생을 했다가 찍고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나스닥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 하단의 구간에 닿으면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엔캐리 사태 때도 이렇게 하단의 지표보다 더 내려간 이런 구간들은 무슨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대 낙폭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넘게 반복이 돼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의 흐름이 어딜까요? 보시면 과대 낙폭의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최근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하단의 지표에 주가가 나스닥이 미국이 닿으면 결국엔 조금 더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패턴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되죠? 여기가 저점이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면 미국은 과대 낙폭에 들어간다. 그리고 곧 반등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특정한 포지션 또는 이런 반등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지션들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해답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상승이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단 부근에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모았던 물량들로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또는 계좌를 약간은 정상화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대 낙폭의 구간에 들어가고 나스닥과 미국과 연동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대 낙폭의 구간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지금 지수에 대한 흐름들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죠.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수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들은 물론이거니와 나스닥의 이런 지표들도 설정하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증시에 대한 기본적인 큰 흐름과 반등의 과대 낙폭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증시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제가 오늘 방송 중에서 말씀드릴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반등하는 시장에서 소외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전략들을 구축하는 데는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5일 날 히든 종목으로 금양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금양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다가 오는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바로 단 하루 만에 다음날 18%대의 단기적인 급등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있죠? 시장이 반등할 때 특정한 종목들과 섹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곧 과대 낙폭의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날 히든 종목으로 오리엔트 전공을 얘기 드렸는데 정치 테마주의 시즌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또는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의 단기 조정을 잘 슬기롭게 한번 극복을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정치 테마주를 통해서 하루 만에 24%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대선장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정치 테마주의 장들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런 큰 폭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과대 낙폭의 구간들에서 적절한 포지션을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월 15일 날도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6일 동안에 17%의 급등.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방산주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이 정리가 되고 나면 국내장에 가장 훈풍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은 정치 테마주가 올 전반기를 아마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종목들을 히든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히든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1차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는 이 달성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점에 있는 종목들만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최고 상승률 기준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추출하시고 이런 종목들이 눌려 있을 때 담을 수 있는 지혜와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히든 종목들을 뭘로 드리고 있느냐? 검색기에서 추출된 종목들을 기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이 지금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검색기도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런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월 12일 날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 종목들이 검출이 됐는데 사실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도 쉽지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매매, 어떤 루틴을 통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2월 12일 날 실제로 여러 종목들이 검출이 됐는데 이 종목들이 2월 13일 날 CMS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에 18%의 상승, 심텍은 3일 동안에 28%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이 하락할 때도 검색기에 검출되고 있는 종목들은 있겠죠. 그럼 이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할 때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높겠죠. 여러분들은 과대 낙폭의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없다 또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방송 중에 김보람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서 이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1박 2일 또는 2박 3일만 해도 높은 퍼포먼스가 나는 특정한 맥점들만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설명들을 통해서 저도 주식시장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왔어요. 지금 하락은 사실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깡통을 차는데 한 6개월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수업료를 내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정 부분의 수업료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느끼는 게 있고 받아들이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변화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지점을 저는 이 검색기를 통해서 시장의 원리를 조금 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수 관련된 얘기들 드렸잖아요. 그죠? 사실 저 지수 관련된 얘기 별거 아닙니다. 지표 설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만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지수를 저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경제적인 메타와 크게 상관없이 꾸준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방법론을 모를 뿐이지 그 방법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이동하는 원리와 주식을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새롭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들을 일단 먼저 보시고 그리고 검색기를 통해서 검출되는 종목들이 왜 하락장 또는 단기 반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해를 통해서 시장을 접할 때 지금 같은 단기 조정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장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런 시장을 준비하고 싶으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보람 전문가랑 함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하락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멘탈이 안 잡혀요. 그리고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손절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가 막 내립니다. 폭풍우가 쳐요. 그러면 옷에 뭐 진흙이나 이런 게 안 묻을 수 있나요? 분명히 가는 길에선 비가 묻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최대한 덜 묻어야죠. 대신에 흠뻑 젖어서 몸이 막 큰 병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김혜수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어요. 웃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무언가를 더 하면 된다. 제가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웃을 수는 없지만 꾹 깨물고 무언가를 해라. 무언가가 뭘까요? 내가 원래 처음에 계획대로 시나리오 했던 부분들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뭘 얻을 수가 있다? 정말로 아는 만큼 똑똑해지고 하는 만큼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을 이렇게 겪음으로써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김보람 전문가가 방송 중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결실의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 관세 리스크와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현재와 같은 단기 과대 낙폭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때 우리 시장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시장이 눌렸을 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해야 할지 스스로 종목을 찾는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검색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 방송 중에만 드리는 혜택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은 어떤 시장이든 또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들은 조정이 오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사야 되고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 검색기에 들어있는 원리들을 방송 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맞나요? 상승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호재,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합니다. 오늘은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과거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지수나 어떤 특정한 이유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니까 과대하게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하락이 약간은 안전한 구간, 그리고 공략해 볼 만한 구간이 어디냐? 첫 번째 상승 후에 5일선을 깨는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점 구간을 제대로 공략했을 때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 호재가 남아있는 종목은 2차 상승이 짧은 기간 안에 나온다. 물론 지금처럼 지수가 조금 과대 낙폭의 구간에 들었으면 조금 더 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서 올바른 섹터와 종목들을 편집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등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방송 중에서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6일이었거든요. 시그널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이 상승할 때 호재를 가지고 있었죠. 2차 전지 관련 이슈죠. 근데 5일선을 깨는 첫 조정이 나오니까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조정이 나오고 바로 다음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재료를 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그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시장 때문에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지수의 단기 반등 또는 섹터의 순환매와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포스코 DX와 같은 종목들을 실제로 2월 25일 날 검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검출이 되고 이 종목들을 기반으로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하락장에 조금은 하락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리엔트 종목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제일 안전한 첫 번째 자리는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다. 근데 방송에서 실제로 오리엔트 전공을 얘기를 드렸고 이 종목이 바로 다음 날 24%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락장에는 현금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끝나는 그 소강 국면이 왔을 때 다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할 겁니다. 다음 테마를 어떤 기준점으로 가지고 공략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월 12일 날 한빛레이저라는 종목이 있었죠.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를 만들어주고 5일 만에 14%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와 이런 위치 그리고 테마 섹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종목의 첫 번째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로 마찬가지죠. 상승하고 5일선 깨는 첫 자리 다음 날 이틀 동안에 11% 반등. 근데 이 종목들이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다? 검색기에서 검출되는 그 검색기를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제가 4강으로 찍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기 맹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원리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YCK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죠. 상승하고 5일선을 깨는 첫 조정에서 재료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승하고 5일선을 깼는데 지수 때문에 반등하지 않은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오늘의 하나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실제로 라이브에서도 공략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 테마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분석해보고 공략도 해보자는 겁니다. 넥스트를 상승했죠. 14% 이상의 급등이 이 5일선을 깨는 자리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검출이 11월 13일 날 넥스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3, 4일 안에 10% 이상대의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지수가 정말로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워하실 테지만 분명히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들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과대 낙폭의 구간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고 반등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하락장을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내 계좌가 그냥 방치 사태로 끝날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추천할 수 있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히든 종목들의 80%가 검색기에서 실제로 검출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이 5일이 넘어가는 자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상승률은 이렇게 두 자릿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은 단기적으로 올 때는 정말로 좀 무섭고 주식에 대해서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죠? 기준을 바꾸지 마라. 기준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물량 이동하는 원리와 시장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이번 단기 반등장에서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고 그 옥석들로 시장을 한번 공략해보자. 반등이 멀지 않았다. 과대 낙폭 구간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행동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를 가진 시장의 주도주가 잠시 쉬어갈 때 5일선을 이탈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쉽게 수익을 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려면 일단은 검색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검색기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검색기에 담긴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전문가님이 강의도 보내주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더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또 어떤 내용들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너튜브 라이브에서 실제로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그날 무슨 얘기를 많이 드렸느냐? 오늘은 사실 종목 얘기 많이 안 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드렸느냐? 지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 초반에 보셨던 내용들 있죠. 지수가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구간이 과대 낙폭의 구간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 30분 정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념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료나 여러분들의 기법들이 안 먹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약간은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통해서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조금은 작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포심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수가 반등 나와서 다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좌들이 다 손해도 없이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나는 로봇주의 환희들을 맛봤는데 지금 로봇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을 안 보고 싶어 하지만 주식 매매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90% 정도의 확률을 가진 매매 기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죠. 야, 90%나 확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의 이면에는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10%의 종목들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100개를 공략했다라고 한다면 10종목은 무조건 손절이 나오게끔 돼 있는 게 90% 확률의 기법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90% 종목으로 수익이 나도 10% 종목들이 손절을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락장 또는 섹터의 약세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통해서 종목들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방송 중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같이 종목도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하나랑 탑머티리얼 공략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떨어질 때마다 무슨 얘기를 많이 드렸느냐. 이거 되게 푸근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25일 날 공략을 시작해서 실제로 종목을 수익을 냈는데 오늘 하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차트 한번 봐보세요.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리가 왜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얘기한 자리잖아요.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깼는데 앞에 재료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등 또는 어떤 특정한 섹터들이 부각이 되면서 재차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가 그런 모습이에요. 시장에서 지금 뭐 2차 전지들 또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눌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히든으로도 제가 그 종목을 하나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오른테라퓨틱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이 종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시그널들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당일에 20%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반등 없이 무너질 때는 와 테마주 진짜 안 해야겠다 또는 단기 매매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만 모든 매매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시장의 주도주가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 조정은 항상 강력한 매수 구간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무료 시그널들을 통해서 공략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무슨 종목들이 올라갔죠? 오늘 방산주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이 설사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방산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조정을 잘 공략을 하면 이렇게 신세계 INC처럼 당일에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들과 형태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점대 또는 강력하게 주도주, 시장에서의 대장주들을 공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납득, 명분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기로 종가 베팅도 한번 해보자. 하락장에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원리도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매매 원칙을 따른다면 어떤 시장에서든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부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방위산업주 테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안정적인 안보를 구축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위산업주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한일단조와 대성하이텍인데요. 두 종목 모두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가 중지된다는 소식에 수혜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방위산업주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한일단조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한일단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는데 또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은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방산주는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시장에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는 그 재료의 크기, 재료가 살아있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일단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량주 중에서도 방산 관련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일단조의 장점은 뭡니까? 주가가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은 시세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 관련 이슈 또는 뭐 사면 같은 종목들도 괜찮죠. 시장의 주도주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 소형 섹터도 움직일 때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럼프가 입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나토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지 아세요? 나토에서 대략 미국이 70% 정도의 자금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토도 해체하고 싶다라는 식의 코멘트들이 흘러나오면서 유럽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근데 방산은 그 불안감을 이슈로 상승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일 아침부터도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방산주의 시초가 그리고 같은 얕은 조정 이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산적한 현재 시장인데요. 이러한 불안감을 먹고 상승하는 방산주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한일 단조의 경우에는 재료가 살아있고 또 차트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 초입 국면이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위산업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이번에는 대성하이텍.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앞서서 한일 단조와 좀 비슷하게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테마가 강하게 불었다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1차 시세 구간의 초입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시초가나 또는 시초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꼬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요즘과 같은 장세에서는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것도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산주들의 뜨거운 위치 하지만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시세를 뿜었던 대성하이텍이지만 내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20.86% 상승으로 마감한 보로노이입니다. 유니콘 특례 상장 1호 기업인 보로노이는 폐암, 유방암,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 종양에 효과적인 정밀 표적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연구 중인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의 첫 임상 결과가 예상했던 5월보다 앞선 4월 중에 미국 암학회를 통해 공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의료 제약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보로노이입니다. 조영아님, 보로노이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주목하실까요? 제가 시장이 약세가 올 때 좀 움직이는 테마주 중에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그거는 국내장의 특징이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약세일 때 어떤 테마군이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첫 번째, 시장이 약세가 들어갈 수 있구나를 조금은 눈치를 채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실제 장이 왔었을 때 바이오주에서 조금은 놀아야겠구나라는 추가적인 전략도 세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 부분 수렴한 이후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패턴에서는 웬만하면 눌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현재 시장을 반영하는 섹터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은 눌림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약할 때 보로노이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주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보로노이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검색기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검색기는 방송 중에만 드리는 혜택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보람 전문가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영아님, 오늘도 브레이크 매매 기법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종가 베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도 종가 베팅이 유효할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종목들이 밀리는 거를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종가에 사는 게 유리했습니까? 아니면 장중에 거래하시는 게 유리했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종가에 사셨더라도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5일선 깨는 자리에서 종목들이 더 밀린 게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목들이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할 때 제대로 된 섹터와 제대로 된 주도주들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반등을 한다. 그리고 그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종목들을 잘 추려서 검색기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방송 중에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실제로 영상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막 설치도 해보시고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하락하면 그때부터는 봐요, 안 봐요? 이젠 진짜 안 보시죠. 그죠? 증시가 살아나면 봐야지 또는 내가 물린 계좌들이 해결되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시장에서 기본적인 원리와 관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로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예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VT 같은 종목들처럼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고 바로 이렇게 슈팅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밀렸다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5일선을 깨는 자리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했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재료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재료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재료가 만약에 소멸됐다고 한다면 이 구간대에서는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목이 재료를 가지고 바닥에서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한 종목들은 다 배제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막 이슈가 있는 종목,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한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셨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첫 번째 상승을 했을 때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상승한 첫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34,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채 30%? 한 40%도 올라가지 않은 구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할 구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100%, 200% 또는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수가 하락이 나오는 단기 반등장에서, 단기 하락장에서 생각보다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종가 베팅 그리고 검색기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월 3일 날 검출된 종목들을 예시로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검출이 됐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검출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틀 동안에 11%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를 명확하게 보면 주가는 이 바닥 구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나서 몇 프로나 상승했죠? 채 50%도 상승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눌림목이 상당히 안전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언 플러스 볼까요?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정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31%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과 이런 자리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이 검색기에서 지금도 검출이 되었고 아마 방송을 통해서 저를 이제 막 보신 분들은 오늘 검색기를 실제로 설치하시고 며칠 전, 한 3, 4일 전에 검출된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지수 때문에 반등이 크게 안 나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재료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종목들은 시장이 단기 반등할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다. 1월 13일 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다음 날부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센즈랩 3일 동안에 몇 프로의 상승이 나왔습니까? 3일 동안에 3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IMT 3일 동안에 5일선을 깨고 나서 2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닥 대비 100%가 넘은 종목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센즈랩 또한 마찬가지로 시세가 분출 때 여기가 6,200원이었는데 올라갈 때도 8,000원대를 거의 넘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재료가 붙었을 때 주가가 1차 상승에서 첫 번째 조정 구간을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높고 확률이 괜찮고 리스크는 떨어지는 그런 자리들이다. 12월 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27일 날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왔지만 이 종목들이 항상 제가 무슨 얘기 많이 드리죠? 똑같은 패턴, 똑같은 기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조금씩 성장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송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 이 구간이 검출되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린 리소스 3일 동안에 22% 상승. 제가 이 단기 반등장이 끝나갈 무렵에 분명히 그때 검색기에서 검출된 종목들이 며칠 동안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신건설로봇 주가 상승하고 조정 발생하니까 이틀 동안에 12%대의 상승. 전진건설로봇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자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공략을 해야지 실제로 공략할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크게 오르지 않은 자리들 속에서 특정한 패턴들을 공략을 함으로써 다음 날 또는 종가 베팅만으로도 직장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매매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오션, 알테오젠, 산리전기 다 다음 날 10%대 가까이의 상승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은 지수가 조금만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높은 확률로 빠르게 회귀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 속에서 종목이 분명히 힘이 있어야 된다.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상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고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그런 종목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검색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단기 반등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포트를 꾸리고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든 검색기만 있다면 좋은 종목이라면 종가 베팅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루 30분 투자로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기 받아 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검색기 받아 가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강세 개별주에서 주목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종목, 이제 타점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슈를 받고 상승하던 종목들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면 재료가 살아있고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든 종목으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드렸던 그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지금까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 어떤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까? 2차 전지 관련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상승을 했고 이 밖에도 여러 종목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수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배터리 관련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거다, LG 엔솔이 좋아질 거다,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가 소외될 수 없다. 정말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슈가 바뀐 게 있습니까? 이슈는 다 그대로예요. 맞죠? 배터리 제공하고 이런 거 다 바뀐 거 없잖아요. 근데 그냥 국내 증시가 많이 조정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섹터들이 크게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갈 때 거래대금 좋고요. 실제로 한 2천억 이상이 터진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정다운 조정 없이 한 번에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바닥을 기점으로 3만 5천 원인데요. 실제로 7만 원까지는 오르지 않은 100%까지 상승하지 않은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은 안 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조건과 거의 부합하죠. 물론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공략해 볼 수 있다. 근데 자리가 어디입니까? 5일선을 깨는 첫 자리가 발생을 했죠.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다면 주가가 너무 횡보를 하면서 올랐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의 음봉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빠질 경우에는 주가의 거의 초입 부근까지 내려오고 현재 바뀐 이슈나 재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를 기준으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공략가는 시초가부터 49,8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55,000원, 2차 목표가는 62,000원을 넘어가면서 전고를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2차 전지주들이나 배터리주들이 다 같이 상승할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드린 건 뭡니까? 나스닥이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나스닥이 과대 낙폭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 종목들과 이 전략들을 어떻게 펼치고 단기 반등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정치 테마주 장세에서 현금을 들고 있느냐 또는 다음 기회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느냐가 분명히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방송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이런 전략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좀 가지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 추가적인 조정세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때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